네, 안녕하세요. 카카오의 생성 AI 팀의 이창화입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 좀 오셨는데, 이번 세션에서는 나만의 인공지능 프로필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카카오에서 연구하고 개발한 퍼스널라이즈 텍스트 이미지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에서는 개인화된 텍스트 투 이미지 생성 모델이 이제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동안 이제 카카오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이제 개발한 프로필 이미지 생성 모델인 이제 콜라주 프로필의 구조와 그 학습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로필 생성 모델의 다양한 정성적, 정량적 결과와 함께 이 모델이 이제 어떻게 발전했는지 소개한 뒤 이제 앞으로 저희 카카오의 프로필 이미지 생성 모델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그 한계점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퍼스널라이즈 텍스트 투 이미지, 즉 개인화된 이미지 생성 모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최근 들어 이제 많은 기업들과 이제 연구기관에서 이미지 형태의 이런 생성 모델을 공개해 왔고 현재까지도 이제 그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사용자가 원하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이제 입력하게 됩니다. 오른쪽 보시는 그림과 같이 예를 들어서 뭐 아보카도가 앉아 있는 모습을 그려줘 이제 등과 같이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 글에 가장 알맞은 이미지를 이제 잘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사용자가 상상하는 이미지를 간단한 텍스트만으로도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는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좀 더 멋있고 실제 이미지와 유사하게 그리고 현실에서 촬영할 수 없는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 생성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면 먼저 생성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며 이때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텍스트가 주어지며 해당 텍스트 의미에 가장 알맞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 투 이미지,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생성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겐이라고 불리는 적대적 신경감항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현재는 이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디퓨전 모델이라는 기법으로 이제 대부분의 이미지 생성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디퓨전 모델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이제 노이즈로부터 시작해 한 단계 한 단계씩 이제 노이즈를 없애가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제 가장 왼쪽에 X 라지 T 부분에 이제 노이즈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노이즈가 감소해가며 최종적으로는 가장 오른쪽에 이제 X 제로로 갈 수 있는 이 모델을 저희가 학습시키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시키고 훈련되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이미지가 잘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디퓨전 모델이 이제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잘 학습이 되었다면 이제 영상과 보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이제 노이즈로부터 이미지를 잘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텍스트 입력이 들어간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 디퓨전 모델을 좀 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포토 오브 캣이라는 이제 사용자의 텍스트 프롬프트가 입력되었을 때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서 먼저 텍스트의 정보를 추출하게 됩니다. 해당 텍스트 정보가 디퓨전 모델에 이제 조건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노이즈 X 라지 T가 타임 스텝에 따라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디노이징 되면서 사용자 텍스트 프롬프트에 알맞은 이미지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X 제로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텍스트에서 이미지가 생성되는 텍스트 투 이미지 디퓨전 모델의 가장 간단한 동작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이 두 개의 키워드, 이제 이미지와 생성을 이제 앞서 살펴보셨는데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화입니다. 앞서 살펴본 이제 이미지 생성 모델을 기반으로 우리는 퍼스널라이즈드, 즉 개인화라는 기능이 한 가지 더 추가된 이미지 생성 모델에 집중을 했습니다. 개인화란 기존의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와 함께 특정 물체, 동물, 사람과 같이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객체 및 대상이 들어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이제 사람의 초점을 맞춰 주어진 사람과 닮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저희 카카오에서는 이제 프로필 생성 모델인 콜라주 프로필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카나나에서는 이제 비주얼 생성 모델 중 이제 프로필 생성을 담당하는 이제 콜라주 모델이 있으며 오늘 발표에서는 이 콜라주 모델의 이 탄생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콜라주 프로필 모델이 동작하는 과정은 이제 꽤 간단한데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주어진 사람 이미지와 이제 원하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해당 사람과 자연스럽게 닮으면서도 이제 텍스트에 알맞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당연히 남성 이미지 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로부터 한 장 또는 이제 여러 장의 사람이 포함된 이미지를 입력받게 되며 이러한 사람과 최대한 닮은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생성해서 나만의 프로필 이미지, 이제 내가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다양한 모습과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과연 그러면 이 퍼스널라이즈 T2I, 즉 개인화된 이미지 생성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연구적인 관점에서의 목표도 중요했지만 추후 이 모델을 이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희 카카오는 이제 기존 연구보다 더 높은 목표를 지향하고자 했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는 이미지, 생성, 개인화 요 세 가지 키워드를 설명드리면서 개인화된 이미지 생성 모델을 연구하고 개발해 왔습니다. 이때 이제 각각의 키워드에 알맞게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정해왔습니다. 이제 먼저 텍스트를 이용한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주어진 텍스트를 이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텍스트 프롬프트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목표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프롬프트 팔로잉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고 텍스트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잘 반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생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이미지가 생성되어야 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이제 고품질의 이미지가 생성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용자가 생성된 이미지의 결과물을 보았을 때 실사 같아야 하며 이미지의 해상도, 전반적인 모습, 디테일 모두가 좋은 품질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이라는 인물이 들어간 개인화된 이미지 생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닮음입니다. 주어진 사람과 닮지 않게 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만족도가 당연히 확 떨어질 것이며 해당 모델의 성능 또한 좋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때 저희는 단순히 주어진 사람과 똑같다는 것을 넘어서서 자연스럽게 닮을 수 있게 이제 많은 방법과 테크닉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콜라주 프로필 모델의 주요 목표는 주어진 텍스트 프롬프트에 알맞게 잘 반영된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하되 주어진 인물과 자연스럽게 닮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작년 이제 칼로 AI 프로필 서비스를 출시해서 이제 많은 사용자로부터 관심과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제 칼로 AI 프로필에 활용된 모델의 경우 현재 카카오의 카나나 조직에서 이제 저를 비롯해서 많은 크루분들이 이제 노력하면서 계속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쉽게도 서비스가 종료되었는데 추후 이제 더 좋은 서비스와 기능으로 많은 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카카오 AI 프로필 생성 모델인 콜라주 프로필 모델의 구조와 데이터셋, 모델 학습 과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콜라주 프로필 모델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의 프로필 이미지 생성 모델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스턴스 부스 논문에서 소개한 방법론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부스 방법의 경우 기존에 잘 학습된 이미지 생성 모델을 바탕으로 아이덴티티 모듈이라고 불리는 주어진 이미지와 닮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이제 새로운 모듈을 추가적으로 학습하고 훈련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미지를 잘 생성할 수 있는 디퓨전 모델에 사람의 닮은 정보인 이제 아이덴티티 정보를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아이덴티티 정보를 주입하기 전 백본 모델, 즉 기존의 이미지를 잘 생성할 수 있는 평범한 이미지 생성 모델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이미지 생성 능력을 그대로 가져오고 활용을 하기 위해 해당 모델, 백본 모델은 이제 학습을 하지 않고 고정을 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아이디 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모델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인베딩이라고 불리는 토큰 정보의 학습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닮음을 담당하는 모듈의 학습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먼저 학습 데이터에서 사람의 얼굴 부분을 잘라서 이제 크롭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크롭된 이미지를 클립 이미지 인코더와 이제 프로젝션 레이어를 이용해서 얼굴 정보를 추출하게 됩니다. 추출된 얼굴 이미지 정보 벡터는 이제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텍스트 캡션 정보와 함께 결합되어서 이제 백본 모델에 주입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추가적으로 학습할 ID 모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클립 이미지 인코더와 프로젝션 레이어의 경우 텍스트 정보와 결합되기 때문에 사람 얼굴의 전반적인 정보, 즉 글로벌 인베딩이라고 불리는 정보를 모델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패치 임베딩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아이덴티티 정보의 학습입니다. 이미 우리는 앞서 클립 이미지 인코더를 이용해 충분히 얼굴 이미지의 정보를 잘 추출할 수 있게 배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나아가서 백본 모델의 그림에서 보이시는 이제 게이티드 셀프 어텐션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모듈을 적절하게 저희가 구성해서 이미지의 패치 정보를 활용한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게이티드 셀프 어텐션 모듈의 경우 이제 이미지의 구조적 정보를 바탕으로 알맞은 위치에 이제 알맞은 적절한 아이덴티티 정보를 이제 주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패치 임베딩의 학습을 통해서 콜라주 프로필 모델의 경우 이제 디테일한 인물 정보를 배우게 됩니다. 네, 모델 구조에 대해 지금까지 설명드렸는데 이제 구조를 잘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저희 콜라주 프로필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데이터셋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이미지 데이터셋이 아닌 여기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인물이 포함된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콜라주 프로필 모델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기존 데이터셋의 경우 수량과 품질의 문제로 인해서 그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고자 다음 4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데이터셋을 구성을 했습니다. 바로 대규모, 고품질, 고해상도, 그리고 다양한 구도 및 배경입니다. 이런 4가지 초점에 부합하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셋을 우리는 CC 데이터셋이라고 정의했습니다. CC 데이터셋은 싱글 아이덴티티, 싱글 이미지, 즉 한 이미지에 한 사람만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물 기반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셋을 이제 바로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네, 인물과 관련된 데이터셋인 만큼 이제 인물 이미지 데이터의 필터링 또한 저희가 신경 써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저희 모델은 한 명 인물을 잘 생성하는 것에 이제 제한되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인물 이미지 데이터는 무조건 한 명의 사람만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 얼굴이 이미지 전체 크기에 대비해서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경우 해당 이미지를 이제 학습에 제외시켰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적당한 크기의 인물이 사진상에서 차지할 수 있는 가장 프로필 이미지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자 이러한 필터링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필터링 과정을 거친 이미지들이 선별되었다면 이제는 이미지의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네, 콜라주 프로필 모델의 경우 인물이 가장 잘 생성될 수 있는 모델이었기에 얼굴이 포함된 형태에서 프로필 이미지에 가까운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로가 긴 형태의 이미지 결과물 생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이미지 생성 모델에 사용되는 이미지 전처리 과정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이제 학습 데이터를 처리를 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러한 CC 데이터셋을 전처리 과정과 함께 일단 콜라주 프로필 모델을 한번 학습을 시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CC 데이터셋만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하다 보니 오른쪽에 이제 그림과 같이 어색한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일링이라고 웃는 여자를 생성하려고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했지만 모델 결과에서는 이제 웃는 모습이 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얼굴 모습을 그대로 들고 와서 이제 표정과 머리카락이 그대로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이제 복사 붙여넣기 문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생성된 결과물이 주어진 인물 이미지를 그대로 잘라 붙여넣는 듯 반영하고 텍스트 프롬프트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더러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색한 모습의 결과물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단순하게 한 명의 사람이 이제 한 개의 이미지로 이루어진 CC 데이터셋의 경우 이제 몇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앞서 보셨던 결과 이미지의 복사 붙여넣기 문제가 발생되어 결과적으로는 이제 모델의 성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CC 데이터셋을 사용하되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셋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CC 데이터셋을 넘어서 이제 새롭게 정의하고 구축한 데이터셋을 우리는 CMI 데이터셋이라고 정의했습니다. CMI 데이터셋은 싱글 아이덴티티 멀티 이미지, 즉 한 사람의 인물이 여러 장의 이미지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의미했습니다. 기존의 CC 데이터셋은 한 사람이 한 장의 이미지로 구성되었지만 이번 CMI 데이터셋은 모든 과정은 동일한지 이미지의 개수와 형태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 한 사람의 이미지가 여러 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CMI 데이터셋은 기존의 CC 데이터셋과 달리 한 사람에 대해 다양한 각도와 포즈, 표정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모델의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심의 데이터셋의 경우 공개된 데이터셋이 없었고 데이터 구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측면에서 저희는 기존의 이미지 포맷이 아닌 비디오 포맷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고품질의 비디오 데이터셋으로부터 한 사람에 대해 여러 장의 인물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 상태의 비디오라고 가정하면 우리는 이러한 비디오 영상에서 다양한 표정, 각도, 구도의 인물을 가진 이미지 데이터셋을 이제 비교적 빠르고 간편하게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저희는 이제 CC 데이터셋만을 사용하면 이렇게 이미지에 복사, 붙여넣기 문제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남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CC 데이터셋과 함께 심의 데이터셋을 이제 같이 사용해서 이제 콜라주 프로필 모델을 훈련하게 된다면 주어진 인물과 닮으면서도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콜라주 프로필 모델의 학습 데이터셋은 크게 CC, 심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데이터셋의 모두 이제 장단점이 명확했기에 저희는 이제 수백만 장 이상의 충분한 수량의 데이터셋을 확보한 뒤에 이러한 데이터셋을 함께 사용해 모델을 훈련했습니다. 이렇게 고품질의 좋은 데이터셋을 확보한 다음 실제로 이제 콜라주 프로필 모델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프로필 이미지를 잘 생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이미지를 잘 생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백본 모델이 먼저 확보되어야 합니다. 네, 이번 파트에서는 이러한 백본 모델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콜라주 프로필 모델의 경우 사람이 존재하는 고품질의 인물 프로필 이미지 생성이 가장 먼저 잘 되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이제 닮은 인물을 만들기 전에 일단은 사람을 잘 그릴 수 있는 이러한 인공지능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이미지 생성 모델, 백본 모델에도 한계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이미지 생성 모델의 경우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을 포함해서 사물, 풍경, 글자, 동물 등등 이제 다양한 객체와 모습을 모두 잘 생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하려는 퍼스널라이즈 T2I 이제 그 중에서도 사람의 프로필 이미지를 잘 생성하려는 모델에서는 당연히 사람을 더욱더 잘 그릴 수 있는 이미지 생성 백본 모델이 있어야지 앞으로 콜라주 프로필 모델 성능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례로 이제 저희 목표는 이제 사람이 위주인 이미지를 잘 생성하는 모델인데 저희 주변에 볼 수 있는 여러 이미지 생성 백본 모델은 사람 위주의 이미지 생성 능력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거나 사람이나 이런 손가락 개수가 실제와 다르다는 등 뭔가 사람 생성에 좀 약한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이제 많은 커뮤니티와 연구 분야에서 이제 알려져 왔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저희는 인물을 더욱더 잘 생성할 수 있는 이미지 백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백본 모델을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파인튜닝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파인튜닝은 일반적인 데이터셋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이터셋과 이제 DPO라는 방법론을 바탕으로 이제 진행을 했으며 실제로 이제 해당 결과는 저희 팀의 연구 성과로 이제 올해 하나의 논문으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네, DPO 학습을 위해서는 이제 인물 이미지가 잘 생성된 위닝 샘플, 이제 위닝 샘플과 비교해서 좀 품질이 떨어지거나 이상한 사람 형태로 생성된 이제 루징 샘플 이 두 가지 데이터셋 페어가 필요했습니다. 네, 자체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이제 이미지 생성 백본 모델을 파인튜닝하게 되면 백본 모델은 이제 사람 이미지 생성에 더욱더 집중하게 훈련되면서 사람 이미지를 더욱더 잘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방법과 이제 다양한 결과는 공개된 논문이 있으니까 요거 논문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더욱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실제 이러한 DPO 방법을 적용해서 이제 콜라주 프로필 이제 학습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DPO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프로필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보다시피 뭔가 사람의 손과 얼굴 등 이제 뭔가 전반적인 모습이 좀 어색하고 심미적으로 좋지 못하게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DPO를 적용한 오른쪽 예시와 같이 실제 사람이 뭔가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자세와 시선으로 생성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예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왼쪽의 경우 특히 이제 여성이 입고 있는 옷이 다소 이상하게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콜라주 프로필 모델의 경우 인물의 닮은 정도도 높이기 위한 학습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이미지 생성 백본 모델을 사용하느냐가 기본적인 인물 이미지 생성 성능에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는 이제 모델 구조도 잘 설계했고 데이터셋도 준비되었으며 이제 콜라주 프로필 모델에 특화된 전용 백본 모델까지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을 이제 모두 준비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콜라주 프로필 모델의 학습을 이제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콜라주 프로필 모델의 학습 자체는 간단합니다. 앞서 살펴본 이제 CC와 심의 데이터셋을 이제 모두 활용했습니다. 이미지 생성 백본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발표한 이제 DPO 방법을 활용해 이미 좋은 백본을 확보를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백본은 더 이상 학습을 하지 않고 ID 모듈만 추가적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 ID 모듈은 인물의 닮은 정보인 아이덴티티 정보를 주입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콜라주 프로필 모델을 완성하게 됩니다. 네, 저희는 모델을 학습할 때 기본적으로 잘 알려진 이제 디퓨전 손실 함수를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디퓨전 손실 함수로 닮은 성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저희는 추가적인 손실 함수를 사용해 생성 이미지의 닮은 정도가 더욱더 증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어진 인물 이미지와 콜라주 프로필 모델로 생성한 이미지에서 얼굴을 가져와서 두 얼굴이 서로 닮게 학습되는 추가적인 가이드를 이제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 함수를 저희는 아이덴티티 손실 함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굴 임베딩을 만들 수 있는 모델을 활용해서 얼굴 정보 벡터를 추출하고 데이터셋의 얼굴과 가장 닮은 얼굴을 가진 이미지를 생성하게끔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카오의 프로필 생성 모델인 콜라주 프로필의 구조, 데이터셋, 백본, 이제 학습 방법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네, 세 번째로 지금까지의 콜라주 프로필 모델의 결과 및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개발이 완료된 콜라주 프로필 나노와 에센스 두 가지 모델을 비교해서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콜라주 프로필 나노와 비교해서 이제 에센스의 경우 모델의 파라미터 수, 즉 이제 모델의 크기가 증가해 더욱더 이제 좋은 생성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센스 모델의 경우 생성 시간이 기존보다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 때문에 이제 저희 카카오에서는 이제 적절한 요구 사항에 맞게 이 두 가지의 콜라주 프로필 모델을 병행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모델 크기에 따라 구성된 이제 두 개의 콜라주 프로필 모델의 정성적인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인물에서 이제 네 장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제 아래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저희 콜라주 프로필 모델을 생성을 했으며 이제 동일한 프롬프트, 동일한 인물로 모두 생성한 결과입니다. 이제 가운데 보이시는 나노 모델의 결과 이미지의 경우 이제 자연스러움이나 좀 심미적인 부분에서 우수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에센스 모델과 대비해서 좀 닮은 정도가 다소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에센스 모델이 좀 더 정면의 프로필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네, 동일한 인물인데 다른 예시 결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노 모델의 경우도 이미지가 잘 생성되고 뭔가 좋은 결과물을 보여줬는데 뭔가 에센스 모델의 결과에서는 주어진 사람과 기존의 나노 모델보다 좀 더 닮은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자가 아닌 이제 남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두 결과 모두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제 남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나노 모델의 머리 스타일이 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반면 이제 오른쪽에 에센스 모델의 경우 배경의 모사가 이제 좀 더 알맞게 되는데 아래 프롬프트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래 프롬프트를 자세히 보시면 이제 파스텔 톤의 분홍색 배경 화면을 이제 의미하는 이러한 텍스트 문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른쪽에 에센스 모델이 이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 프롬프트에 좀 더 알맞은 이미지를 생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예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정장 차림의 남자 모습인데 이번에는 이제 나노 모델의 경우가 좀 더 조명이 좀 자연스러운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아래 프롬프트 문장에서 이제 팔짱을 끼라는 의미들의 단어들이 있는데 이러한 단어들을 이제 에센스 모델이 좀 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결과 비슷하듯이 이제 에센스 모델이 나노 모델 대비해서 미묘하게 이제 프롬프트 성능 및 그 얼굴의 닮은 정도가 좀 더 우수하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사람의 눈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정성적인 결과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연구에서는 이제 다양한 정량 평가가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인물의 닮은 정도와 고품질 이미지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인물의 닮은 정도와 텍스트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이 두 가지를 대표할 수 있는 세 개의 정령 평가 지표를 활용했습니다. 먼저 나노 모델의 백본에서 이제 앞선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듯이 DPO를 적용한 백본을 파인 튜닝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정량적 성능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얼굴의 닮은 정도를 측정하는 VGG 디스턴스와 이제 아크페이스 디스턴스 모두 그 값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어진 텍스트 프롬프트를 생성 이미지가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를 측정하는 이제 클립 T 부분을 살펴보시면 그 값이 상승해 주어진 이미지 텍스트 반영도가 좋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센스 모델과의 비교입니다. 에센스 모델의 경우 기존의 나노 모델보다 이제 모델의 크기가 대폭 커지면서 더욱더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향상된 모델입니다. 따라서 정량적인 평가 결과 또한 기존의 나노 모델보다 모든 부분에서 우수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앞서 살펴본 모델 구조에서 글로벌 임베딩과 패치 임베딩 이 두 가지를 구분해 학습한 효과에 대해서 잠시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모델 구조를 설명했을 때 이제 글로벌 임베딩이라고 불리는 토큰은 이제 텍스트 정보와 함께 결합되어 이제 훈련된다고 설명드렸는데 이때 텍스트와 이제 같은 차원, 이제 같은 스페이스에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굴의 전반적인 모습, 즉 얼굴의 글로벌한 정보를 이제 학습한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반면 이제 패치 임베딩이라고 불리는 토큰의 경우 얼굴의 정보를 패치 형태로 쪼개 학습하게 되면서 이때 이제 구조적인 정보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게이티드 셀프 어텐션을 활용하기 때문에 얼굴의 그런 전반적인 모습이 아닌 눈, 코, 입 등의 이제 세밀한 정보, 즉 뭔가 디테일한 모습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각의 이제 글로벌 임베딩과 패치 임베딩의 역할이 정말로 잘 수행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이제 글로벌 임베딩과 패치 임베딩을 각각 제거했을 때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왼쪽의 결과를 먼저 보시면 이제 얼굴의 형태가 어느 정도 닮은 듯한 모습이지만 실제로 많이 닮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눈, 코, 입 등이 뭔가 디테일하고 세밀한 위치의 부분이 이제 닮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디테일한 부분만 닮으면 되냐? 이제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운데 두 번째 결과를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글로벌 임베딩을 사용하지 않고 패치 임베딩만 사용한 결과입니다. 이제 이때는 얼굴에 뭔가 디테일한 부분만 너무 닮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어진 사람 이미지와 동일하게 복사 붙여넣기 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굴을 생성할 때 이제 주변 배경과 뭐 몸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같이 자연스럽게 섞이지 못하고 뭔가 어색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임베딩과 패치 임베딩 이 두 정보를 모두 활용해서 자연스러우면서도 닮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 예시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글로벌 임베딩만 사용하면 얼굴의 전체적인 형이나 이제 모습은 비슷하지만 닮은 정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반면 이제 중간 결과에서는 중간에 패치 임베딩만 사용한 결과에서는 눈과 입 쪽의 모습이 주어진 이제 인물 이미지의 모습에서 그대로 가져와 웃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른쪽에 이제 글로벌 임베딩과 패치 임베딩을 모두 사용했을 결과가 가장 자연스럽고 닮은 정도가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카카오의 프로필 이미지 생성 모델인 콜라저 프로필의 구조, 학습 과정 및 그 결과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부터는 이제 카카오의 개인화된 이미지 생성 모델이 가진 한계점과 앞으로 저희들이 이뤄나갈 과제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품질이라는 이제 프로필 이미지 생성 목표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발전하고 있는 고성능 이미지 생성 모델을 백본으로 활용해 이제 어떻게 고품질의 프로필 이미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까? 저희는 지금 현재에도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이미지 생성 모델의 백본은 이제 시각적 이미지 처리 능력이 우수한 이제 컨볼루션 형태의 구조를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연구에서는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디퓨전 트랜스포머, 즉 이제 줄여서 DIT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DIT 구조의 백본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욱더 간단한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도 최상의 고품질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강인한 백본 모델은 이제 최근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이제 회자되고 있는 플럭스라는 모델만 봐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플럭스 모델의 경우 앞서 설명한 이제 강인한 백본 모델 구조인 DIT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위 두 그림과 같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 이미지와 구분이 힘들 정도로 이제 정교하고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인한 백본 모델을 사용하면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사람의 얼굴뿐만 아니라 신체 묘사 능력 또한 높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까지 손가락 생성은 이제 많은 이미지 생성 모델이 어려워하고 생성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이제 프로와 데브 모델처럼 손가락 묘사 능력이 우수해져 이제 사람 생성에 더욱 특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필 이미지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플럭스라는 모델 외에도 많은 연구 트렌드들이 이제 DIT 구조에 따라가는 만큼 이제 저희 또한 이러한 구조 기반으로 훌륭한 성능의 콜라주 프로필 연구를 이제 모델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용자의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더 이상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이미지를 조작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다양한 표정 및 자세가 제어 가능한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컨트롤 넷이라고 불리는 모듈을 활용하게 된다면 이미지 생성에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사람의 포즈, 이미지 구조 등 다양한 조건을 추가한 후에 이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퍼스널라이즈 T2I에서 이러한 컨트롤넷을 활용하게 되면 주어진 사람과 닮으면서도 이제 원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이러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카카오에서는 저희 팀 또한 이제 이러한 요구에 발맞춰서 내부적으로 다양한 연구와 이제 시도를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컨트롤넷 말고도 다양한 스타일로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제 이때에는 로라라고 불리는 추가적인 모듈을 그대로 들고 와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나와 닮으면서도 원하는 스타일에 이렇게 보시는 이제 감각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컨트롤넷과 로라를 활용하시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한 인물의 동일한 형태를 가진 이미지가 다양한 스타일로 이제 변형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 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실제 사진과 같은 뭔가 이미지도 좋지만 애니메이션 스타일, 개성 있는 스타일로 변경하면서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양한 스타일이 적용하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좀 닮은 정도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다양한 스타일이 반영되면서도 닮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연구 또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좀 더 안전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리는 나만의 프로필 이미지를 만드는 인공지능 모델은 이제 딥페이크와 같은 범죄 및 악용 사례가 발생할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에서는 이 또한 저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음 보시다시피 총 4가지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가시성 워터마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는 이미지가 생성되었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이미지인지 이런 가시성 워터마크, 즉 이미지 아래에 표기하거나 그림과 같이 이미지 전체에 이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비가시성 워터마크 기술을 저희는 외부로부터 도입해서 시각적으로 워터마크가 보이지 않지만 내부에 암호화된 형태의 워터마크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카카오에서는 과거 이제 외부 업체와 협력을 통해 이러한 비가시성 워터마크를 도입해 사용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가시성 워터마크와 함께 비가시성 워터마크 기술을 도입해 해당 이미지가 생성 이미지라는 것을 충분히 사용자에게 인식시켜 이제 이미지의 신미성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얼굴 위변조 탐지 기술의 활용입니다. 이제 과거 카카오 브레인에서 글로벌 AI 얼굴 인식 대회에서 이제 보안성 분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이제 해당 기술의 경우 이미지의 얼굴이 실제 얼굴인지 생성된 얼굴인지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기술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얼굴을 활용한 사칭과 이제 위변조를 잡아내듯이 이제 생성 이미지를 활용해서 특정 사용자의 얼굴이 이제 악용되거나 도용되는 경우 이러한 이제 얼굴 보안 기술을 활용해서 탐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서비스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적절 단어 필터링의 경우 또한 이제 실제 서비스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폭력적, 선정적인 단어를 이제 이미지 생성 전이나 이제 마지막 후처리 단계에서 당연히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AI를 활용한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를 대비해 저희 카카오에서는 상시 불법 영상물 유통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상물이 유통되었을 경우 이를 신고하고 삭제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현재 구축되어 있어 실제 사례가 발생되었을 경우
발빠르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네, 수많은 사용자들이 이제 앞으로 카카오에서 개발한 이제 AI 모델을 활용하는 만큼 이제 만족할 만한 결과와 함께 안전한 서비스 경험에 초점을 두면서 저희가 연구하고 개발한 인공지능으로 인해 범죄나 이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